왜 면접관들이 집요하게 경험을 물어보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지원자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경험이 곧 역량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험 자체를 역량이라고 생각하니까 차별화된 경험, 성과가 있는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 애쓰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거짓말까지 일삼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다 보게 되면 왜 면접에서 경험을 말해야 되는지, 어떤 경험을 떠올려야 되고 경험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까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정말 큰돈 내고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껍데기 경험만을 나열하기 때문이에요. 껍데기 경험이란 말 그대로 역량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껍데기 그 자체를 의미해요. 공모전에 나가서 조장을 맡았고 주제 선정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를 잘 조율해서 우수상을 받았다 라고 해봅시다. 이게 바로 역량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전형적인 껍데기 경험이에요. 지금부터 이 껍데기 경험에 살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대학교는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취업은 해야겠고 스펙을 쌓자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데 평소 나와는 다르게 인생 참 열심히 사는 친구 녀석이 갑자기 공모전 한번 나가보자고 꼬드겨서 우연히 공모전에 나가서 나중에 취업할 때 조장 정도는 해야 내가 조장했다고 리더십이라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장을 맡았고 그지 같은 조언들을 만나서 다들 지들 잘났다고 각자 주장만 해대는 통에 주제 선정에 갈등이 있었지만 짜증나서 될 대로 되라 하고 있었는데 같이 나간 친구가 사람들을 좀 잘 구슬리다 보니까 일을 잘 조율해서 나는 솔직히 그 뒤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뭐 알아서 각자 잘하더니 우수상을 받았다. 개꿀. 자, 살을 붙여봤는데 이 친구가 역량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이번에는 살을 조금 다르게 붙여볼게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공부가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실무 역량은 어떻게 하면 더 잘 길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공모전 포스터를 봤는데 공모전은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토대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이기에 실무 역량을 쌓을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공모전에 나가서 평소 엄청 적극적인 성향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자 조장을 맡았고 각자 살아온 문화나 성향이 다르다 보니 주제 선정에 갈등이 있었지만 조장을 맡아서인지 책임감이 강해져서 나름 합의점을 잘 찾아보기 위해 좋은 의견들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의견들을 정리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어서 일을 잘 조율해서 역할을 분배하고 각자 과제를 수행하는데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각자 다른 장점들이 도움이 되면서 위기를 극복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게 팀워크구나. 이래서 팀이 필요한 것이구나를 크게 느꼈다. 자, 이번에 붙여본 살은 어떤가요? 똑같은 껍데기에 다른 살을 붙여봤는데 이 두 사람이 역량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마 이 예시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준생들이 껍데기 경험만을 나열하는 이유는 역량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역량의 본질을 말로 잘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시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역량의 본질을 이해하기 쉽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바로 생각이에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는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왜 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알맹이를 표현해야지만 역량이 전달될 겁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역량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서 팀 프로젝트를 해서 A+라는 점수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4명은 팀 프로젝트라는 걸 해봤고 A+라는 점수를 받았지만 모두 같은 역량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을까요? 면접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지만 면접관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거는 결국 미래예요. 팀 활동도 해봤고 A+를 받았지만 무임승차를 한 친구가 과연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성과를 잘 낼 수 있을까요? 껍데기 경험은 있지만 살이 없다는 거는 역량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우고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세, 성과를 더 높이 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등을 배우고 깨달아요. 이게 역량의 차이입니다.
인사성이 밝은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는 인사가 사람 간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해서 인사를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사하자마자 뒤돌아서 욕을 하는데 가식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인사를 잘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누가 더 역량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 역량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요령을 하나 배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는 좀 힘들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 면접 준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면접의 요령만 터득해서 답변을 잘 바꾸고 마치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면접을 준비하느냐, 역량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역량을 높이는 면접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취업 이후의 삶이 정말 크게 바뀔 수도 있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제 좀 잔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지만 이 역량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량의 본질은 생각이다라고만 제가 좀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용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고 그걸 이제 면접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배워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정말 좀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취업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과제를 하나 드려볼 건데요. 여러분의 면접 답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껍데기 경험만을 나열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껍데기 경험만을 나열하는 것 같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과제를 해보세요. 첫 번째, 껍데기 경험 사이사이에 내가 했던 생각들 적어보기.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추가하기.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이 경험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어보기. 여러분들의 힘든 면접 준비 기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